지선에서 패배했기 때문에 당대표가 책임지고 물러나라. 친명들의 그런 주장은 전혀 정청래 입장에서 받아들일 수도 없는 것이고 일반 국민들이 볼 때도 이상한 거죠. 요즘 이재명 대통령 대 정청래 민주당 대표 사이에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골육 상쟁이다. 같이 정권을 만들었잖아요. 이재명 정권을 만들었어요. 또 한때는 당 대표와 수석 최고위원으로서 겉보기에는 찰떡궁합을 이루었는데 두 사람이 왜 이렇게 극단적으로 하는 걸까요, 대표님? 그거는 쉽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찰떡궁합으로 정청래 대표는 생각했겠죠. 그리고 본인이 마당새 역할을 충분히 해왔단 말이죠. 그래서 본인은 누구보다도 이재명의 신임을 받고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본인 이외에는 그렇게 믿는 사람들은 별로 없었을 거예요. 이재명 대통령 스타일상. 이재명 대통령은 어찌됐든 그 정청래의 마당새 역할을 써먹을 만큼 충분히 써먹고 이제는 다른 마당새를 써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바꿔졌는데 그러다 보니까는 그동안 죽을 힘을 다해서 마당을 열심히 쓸면서 맹목적인 충성이라고 할 정도의 맹성을 해왔는데 결과적으로 자기는 이게 팽당하는구나. 이게 버려지는구나. 생각을 하게 되니까 본인 입장에서는 그냥 물러날 수가 없는 상황이 되지 않겠어요. 본인이 지금 나를 삶으려고 지금 솥에다가 물을 팔팔 끓여놓고 있구나 라고 느끼는 순간 정청래 대표 입장에서는 당연히 본능적으로 본인의 그 방어와 함께 공세를 준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근데 지금 결국은 이게 이제 8월 전당대회인 거잖아요. 정청래 대표는 당대표 연임에 대해서 명시적으로 이야기해온 건 없지만 실질적으로 처음 당대표 할 때부터 그 자녀 임기였기 때문에 다들 연임할 거라고 예상을 했던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측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김민석 총리에 대해서 대통령이 띄워줬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고륙상쟁식으로 표출이 되는 거라고 봐야 되겠네요. 맞습니다. 근데 왜 이재명 대통령은 두 사람이 선의의 경쟁을 하도록 놔두면 이런 혼란이 안 벌어질 텐데 왜 노골적으로 이렇게 지지 의사를 표현할 걸까요? 제가 볼 때는 이재명 당대표와 정청래 수석 최고위원 시절에도 기본적으로 이재명 대표가 정청래 최고 입장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헤게모니를 갖고 있고 개딸들의 강렬한 뒷받침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 개딸들의 본인도 얹혀 있을 수밖에 없으니까 이재명 대표한테 충성을 다할 수밖에 없었고 그러나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정청래 대표를 100% 믿을 수는 없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워낙에 직진형이고 저돌적이어서 늘 불안하게 생각하고 있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제가 민주당에 있을 때도 이재명 1인 독재 체제에 대해서 반대하면서 나오기 직전까지 있으면서 이재명 대표 측근들로부터 들은 얘기는 이재명 대표가 정청래 수석 최고를 그렇게 신임하지는 않는다. 언제든지 등을 돌릴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그 느낌을 받았는데 역시 그랬던 것 같고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전당대회에서 그 당시 누구 보더라도 그 이재명 대통령의 픽은 박찬대 원내대표였어요. 근데 3.5 대 6.5 정도로 작살나 버렸잖아요. 그렇죠. 결과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픽은 박찬대였는데 그 당시만 해도 정권 초기고 나름대로 대통령이 당무에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상당히 정치적인 부담이 있고 그리고 정권 초기이고 그리고 대통령으로서 누구를 지지한다라고 명시적으로 얘기한다는 게 굉장히 부담스럽겠죠. 그래서 사인만 이렇게 주었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딱 결과를 보니까 이재명 대통령을 따르는 개딸들의 머리가 그렇게 썩 좋지 않은 것으로 눈치를 못 챈 거야. 판단이 된 거죠. 그리고 두 번째 2라운드가 한준호하고 추미애의 경기지사 경선이었는데 그것도 1라운드에서 깨져버렸잖아요. 누가 보더라도 이재 대통령 입장에서는 추미애보다는 한준호를 픽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로서는 다 그게 보였잖아요. 근데 개딸들은 여전히 머리가 나빠가지고서 눈치를 못 챘어. 그러니까 이번에 김민석이도 어영부영 하다가는 한준호 박찬대 꼴 나겠구나. 그렇게 되면 본인의 임기 후반기 국정 안정성과 당정 협조 관계에서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겠다라는 판단을 하게 되니 자연히 이번에는 노골적으로 김민석 그 총리를 노골적으로 픽했다라는 것을 대회에 계속
반복해서 강조를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정청래 대표에게 견제구를 연속적으로 지금 3번을 던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아니, 근데 해외에 나가서까지 던지고 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막스베브를 인용해서 뭐 여당은 책임의 언어를 써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근데 본인도 책임의 언어를 쓰고 있나요? 그렇죠. 책임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누구보다도 이재명 대표가 그 이야기를 정말 성찰하고 되새겨야 될 단어가 아니겠어요. 예. 도대체 그 이재명 대통령께서 책임을 지는 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특히 이번 지방선거에서 제가 계속 주장하고 있지만 저는 정청래 대표를 공격하는 건 좋다 이거예요. 네. 정치적으로 노선과 뜻이 안 맞는다. 그리고 정치적인 인연이 아니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DNA가 좀 틀려요. 네. 그러기 때문에 정청래를 비토하는 건 좋은데 네. 정청래를 비토한다면 네. 정청래의 다른 점 예를 들어서 지나치게 비타협적이고 네. 지나치게 폭주가 심하고 지나치게 야당을 무시하고 독주하고 이런 노선의 문제를 가지고 얘기를 한다면은 이게 차라리 정직한 건데 네. 오히려 지금 노선의 문제가 아니고 지방선거의 책임이라는 걸 가지고 네. 정청래 대표를 찍어내려고 하니까 네. 정청래 대표로서는 도대체 인정을 못하는 거죠. 용납할 수가 없는 거죠. 예. 누가 보더라도 이거를 12대 4로 민주당이 선거에 승리를 했잖아요. 이번 지방선거의 단면도는 뭐냐? 민주당은 승리했고 이재명 대통령은 패배한 거예요. 왜? 이재명 대통령이 명픽이라는 결정적인 후보 여러 명, 정원호를 비롯해서 하정우 예. 이런 사람들 다 아웃됐잖아요. 그다음에 김병욱 성남시장 시장. 후보 예. 거기도 안 됐죠. 특히 김병욱 성남시장은 성남에서 삼선한 분이고 예. 더군다나 그 본인의 개인 역량으로는 낙선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성남시에서의 성과는 이재명 그 대통령이 성남시장 시절에 당군 이래 최대의 업적 내지는 성취를 했다라고 대장동. 본인이 대장동, 백현동 등 해서 예. 자랑을 한 거 아닙니까? 예. 근데 대장동과 백현동에 대한 심판이 예. 이번에 성남시민의 손에 의해서 직접적으로 네. 김병옥을 통해서 대리 심판이 된 거죠. 그런 측면에서 지선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패배한 것이고 민주당이 승리했다. 민주당의 승리는 당 대표의 승리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그런 결과를 이걸 자꾸만 뒤바꿔 가지고서 이거를 지선에서 패배했기 때문에 당 대표가 책임지고 물러나라. 친명들의 그런 주장은 전혀 정청래 입장에서 받아들일 수도 없는 것이고 일반 국민들이 볼 때도 이상한 게임인 거죠. 그러니까 네. 현실과 현상을 완전히 왜곡한 거짓말의 공격인 것이고 차라리 전공법으로 정청래는 너무 독선적이고 야당을 무시하고 그동안 협치를 강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협치도 안 하고 그래서 상당히 국민들에게 불편함과 그 부담감을 많이 초래했고 여당 대표로서의 적성은 아니다. 야당 대표로서의 역량은 있고 역할은 나름대로 있지만 여당 대표로서는 적임자가 아니다. 이렇게 차라리 정직하고 전공법으로 정리를 하는 게 낫지 이긴 게임을 졌다고 하는 식으로 해갖고서 예. 둘러치는 식으로 해서 팽을 시키고 지금 가마솥에 사람들하고 물을 끓이고 있으면 네. 어떤 바보가 그것을 수용하겠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당장 정청래 대표의 고향인 충청도에서 대전시장, 그렇죠. 세종시장, 예. 그다음에 충북지사, 예, 충남지사 예. 다 승리했잖아요. 다 승리했잖아요.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의 고향인 대구와 경북 그리고 인접인 경남에서는 네. 다 패배했잖아요. 그리고 예. 특별히 이재명 대통령이 거의 그 반년 가까이 심혈을 기울여서 예. 픽을 해서 키워왔던 정원호 후보가 명품인 줄 알고 픽을 했는데 명품이 아니라 폐품이었잖아요. 그래서 진 거 아닙니까? 그거 정청래가 책임지는 겁니까? 대통령이 책임지는 겁니까? 팔딱한 사람이 책임져야죠. 그런 측면에서 정청래 대표 입장에서는 지방선거가 패배했다는 이유로 너는 숙청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죠.